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웹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그 웹을 검색하실 때 그 과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웹을 검색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핸드폰에 어플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사파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다음이나 그런 어플도 다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겠죠. 그렇죠?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PC에서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PC에서도 어플을 실행을 시키실 거예요.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을 시키실 거고 그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하겠죠. 그럼 조금 지나면 시간이 1초도 안 걸리죠. 핸드폰이면 핸드폰 그 화면에 맞게끔 웹페이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PC 화면이면 PC 화면에 맞게끔 웹페이지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서버에 그게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웹서버에 요청을 보낸 겁니다. 핸드폰으로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로 요청을 보낼 수도 있겠죠. 요청을 영어로는 requ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서버는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즉 핸드폰이나 PC에서 어떤 요청이 왔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뉴스 페이지를 보고 싶은 거냐, 스포츠 페이지를 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메일을 보고 싶은 거냐 이런 그 요청을 분석한 다음에 그 요청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내줍니다. 핸드폰에서 요청이 왔으면 핸드폰으로 응답을 보내주고요. PC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면 PC로 응답을 보내줍니다. 응답을 영어로는 response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response, 응답을 무슨 형식으로 보내주냐면 서버는요. HTML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해주는 일은 그 해당하는 리퀘스트를 보고서 HTML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HTML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HTML 문서를 요청이 온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는 즉 PC 브라우저나 혹은 핸드폰 브라우저에서는 이 HTML 문서를 분석을 합니다. HTML의 시작은 어디인지, HTML의 body는 본문은 어디에 있는지, 본문 안에 이미지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일반 글자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 화면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뉴스를 클릭하면 뉴스 화면이 보이고 스포츠를 클릭하면 스포츠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요청이 올 때마다 HTML 문서를 리스폰스로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응답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PC의 브라우저나 혹은 핸드폰의 브라우저는 그 HTML 문서를 분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용해 왔던
웹을 사용하시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되십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페이스북 접속할 수 있고 인스타 접속할 수 있고 PC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는 그게 다 어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죠? 예. 똑같아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 똑같아요.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나의 인스타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메인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플은 그 HTML을 보고서 화면에다가 뭐 인스타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예요. 물론 HTML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고 약간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림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웹페이지에서 실제로 어떤 웹페이지에서 그게 뭐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그 검색된 결과에 따른 웹페이지. 뭐 예를 들면 다음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요. 뭐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빅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뭐 광고는 보고 싶지 않아요. 광고는 관심이 없어요. 광고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도 관심이 없고 밑에 쪽에 보면 빅데이터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뉴스 제목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뉴스 제목이 5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5개라도 찾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제목들이 뭐냐. 빅데이터로 다음에서 빅데이터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제목들이 뭐냐.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뉴스 제목들이 뭐냐. 구글에서 빅데이터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뉴스의 제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요 문서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크롬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이 위치에서 이 제목이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자열,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HTML이라고 하는 구조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HTML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HTML이 어떤 모습으로 생겨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런 웹페이지들을 보면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드린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드린 웹페이지 웹 1번 있죠. 웹 1번. 웹 1번을 연결 프로그램 크롬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열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랑 똑같이 보이죠? 아마 이미지는 깨져 보일 거예요. 이미지까지 제가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는 깨져 보일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열렸나요? 잘 열려서 보이세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로 열리겠죠. 그게 연결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릴 거고 연결 프로그램 HTML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이 크롬이면 크롬으로 열릴 거예요. 만약에 엣지면 엣지로 열릴 거고 크롬으로 열고 싶으시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연결 프로그램 크롬 이렇게 해가지고 크롬으로 열어주세요. 크롬에서 다 열려 있으세요? 안 되신 분. 자, 아까처럼 F12번. F12번을 하면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개발자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여기를 크롬의 개발자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단축키가 F12번인데 맥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발자 도구는 크롬만 있지 않고요. 사파리도 개발자 도구가 있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같은 그런 브라우저도 개발자 도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개발자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개발자 도구를 보면 웹페이지의 HTML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분석하실 때 자,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죠? 여기는 왜 굵은 글씨로 나오고 폰트가 이렇게 큰지, 여기는 폰트는 조금 작아졌는데 왜 굵은 글씨로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는 클릭하면 링크예요. 그죠? 네이버 이미지도 깨져 있지만 클릭하면 링크예요. 웹페이지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글자들과 링크들과 이미지. 링크들은 클릭하면 그 링크를 따라서 거기로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자, 어떻게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요. 개발자 도구에서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여기 버튼 보이세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버튼 보이십니까? 다 보이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어 있죠? 아까는 회색이었다가 지금은 무슨 색깔로 바뀌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맞아요? 다 바뀌어 있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내가 찾고 싶은 위치 이렇게 올려보세요. 뭔가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맞아요? 뭔가 음영 처리가 되잖아요. 음영 처리가. 그래서 만약에 처음 만드는 HTML 파일이라고 하는 게 HTML 문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거기다 딱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서 거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HTML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의 위치는 바디 안쪽에 바디니까 내부로 들어간 거예요. 바디 안쪽에 H1이라고 하는 시작 태그 그 다음에 H1이라고 하는 그 엔드 태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문자열인 거예요. 그 문자열이 브라우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자열을 브라우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H2와 H2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문자열은 H1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보여줘요. 브라우저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링크 있죠. 링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화면에는 뭐라고만 보여요? 화면에는 다음 카카오라고만 보여요. 다음 카카오라고만 보여요. 화면에는. 그런데 HTML 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A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A라고 하는 끝나는 태그 사이에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가 시작 태그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셀렉트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마우스로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에서 거기를 음영 처리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웹페이지의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문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음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HTML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점 넷으로 이동해라 라고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여기는 화면에 보이는 게 없죠. 화면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주석입니다. 주석. HTML 문서의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HTML 문서의 주석은 브라우저가 화면에 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설명, HTML 문서에 대한 설명만을 달아주는 부분이고요. 브라우저는 이런 주석을 만나면 주석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이게 주석 시작이란 뜻이고요. 이게 주석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주석을 만나면 그 주석은 건너뛰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주석이 아닌 부분을 찾아가서 주석이 아닌 부분을 화면에 그리려고 합니다. 그게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 밑에 있는 거는 BR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BR은 라인 브레이크. 이게 뉴 라인하고 같은 거예요. 뉴 라인. 그래서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 다른 줄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나눠서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냐면 BR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로 이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HTML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HTML로 문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HTML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찾는 방법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를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로 여는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페이지를 열고서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내가 여기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 뉴스의 제목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HTML의 문서의 어딘지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여기 Select라고 하는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여기네 하고서 여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HTML 문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는 div라고 하는 태그로 찾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용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용어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태그. 태그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개발자 도구는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모든 HTML 문서는 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TML 시작한다. 여기를 스타트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트 태그. 스타트 태그는 반드시 엔드 태그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엔드 태그. HTML 시작했다. 여기는 HTML 끝났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HTML 시작했다. HTML 끝났다예요. 그 태그 안에서 특히 스타트 태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language는 en 이렇게.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거를 속성 attribute, 뒤쪽에 있는 거를 속성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작 태그 안에서 속성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HTML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링크에서 이동할 주소는 다음 점 넷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 스타트 태그 안에서 attribute, 속성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태그와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컨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HTML의 컨텐트는 여기가 컨텐트가 되는 거예요. 컨텐트. 시작 태그와 HTML이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HTML이라고 하는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을 그 태그의 컨텐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텐트. 그래서 HTML의 컨텐트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헤드와 바디라고 하는 두 개의 컨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헤드 부분이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바디 부분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용어 조금 아시겠죠? 태그, 속성, 그리고 컨텐트라고 하는 용어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태그는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를 가질 수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 태그, child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나무처럼 생겼어요. 제일 위에 HTML 태그가 있는 거예요. HTML이 두 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헤드, 또 하나는 바디. 헤드는 다시 메타라고 하는 것과 타이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타, 타이틀. 바디는 또 펼쳐보면 바디는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H1, H2, A, 뭐 BR, 뭐 앵커, 뭐 이런 식으로 바디는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트리처럼 생겼죠? 이 트리처럼 생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모 태그, 차일드 태그, 차일드 태그, 차일드 태그 밑에 또 차일드 태그. 이렇게 그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층 구조를. HTML 문서는 HTML이라고 하는 루트 태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일드 태그, 차일드 태그들을 갖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헤드 부분은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HTML 문서의 여러 가지 설정들, HTML 문서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주는 부분이 헤드예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헤드웨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서 뭐 인코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목은 어떻게 뿌려야 될지, 뭐 스타일은 매겨져 있는지,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헤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관심은 없어요. 사실 헤드 부분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입장에서 헤드 부분은 큰 관심이 없고요. 접어버리셔도 돼요. 크게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바디 부분이에요. 바디 부분. 바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HTML이 있고요. HTML 밑에 바디가 있고요. 바디 밑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H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2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R이 있고요. 자, 여기는 또 조금 다르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A라고 하는 것 밑에 또 뭐가 있냐면 IMG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부모인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body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고, body라고 하는 태그 안에 A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고, A라고 하는 태그 안에 IMG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ody 시작하고 body 끝났죠. 그 안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컨텐트라고 부른다. body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에는 H1이라고 하는 태그, H2라고 하는 태그, A라고 하는 태그, BR이라고 하는 태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H 태그도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H2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그리고 그 안에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HTML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각각 이 태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H1이면 큰 폰트를 써라. 그리고 굵은 폰트를 써라. H2면 볼드 폰트를 사용하는데 H1보다는 약간 작은 폰트를 써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태그는 링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그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화면에 그 의미대로 글씨 크기, 글씨의 모양, 링크를 만들 건지 말 건지, 이미지를 넣을 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게 누구다? 그게 브라우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 웹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링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셀렉트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를 딱 찍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딱 알려줘요.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셀렉트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선택되는 영역이 다르죠. 바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H1은 왼쪽 화면에서 저기, H2는 왼쪽 화면에서 저만큼의 영역, A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요만큼의 영역,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렇게 클릭하다 보면 개발자 도구에서 내가 엘리먼트들을, 태그들을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화면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바로 찾아가거나 여기가 어딘지 셀렉트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바로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개발자 도구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저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방법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정도의 간단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지만, 실제 웹페이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서 하나씩 찾아간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방법 쓰시는 거예요. 셀렉트,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부분,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보시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음 뉴스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다음 홈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뉴스라고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뉴스라고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제목들 나오죠. 이 제목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그러면 셀렉트를 하시는 거예요. 셀렉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지니까 거기를 딱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는 HTML 문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뭐 어찌됐든 저기도 링크예요. 일종의 링크예요. 일종의 링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A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이 A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HTML 문서에서 A라고 하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 뭐 27일째 네 자릿수 신규 확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드릴 수가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뉴스 제목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어디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고요. 거기까지를 직접 찾았으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제목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인 겁니다. 네, HT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요. 이게 HTML 랭귀지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언어가 HTML 랭귀지예요. 뭐 div, li 이게 HTML 랭귀지예요. HTML이 뭐의 약자냐면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일종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근데 얘는 뭐 파이썬이나 R처럼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함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마크업을 만들어주는 랭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 글씨를 넣겠다, 이미지를 넣겠다, 링크를 넣겠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언어가 마크업 랭귀지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HTML의 구조와 얘네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 몇 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여기서처럼 A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하는 링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HTML을 작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HTML에서 그 위치를 찾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웹을 검색하시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웹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웹서버가 응답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가 응답으로 만들어주는 게 HTML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그 웹서버가 보내주는 HTML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 혹은 원하는 문구를 찾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요. 점심을 먹고 나서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그 Beautiful Soup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작업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오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